단풍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. 마침 저희 박물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BNS 갤러리에서 이승환 선생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시장에 왔는데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네, 선생님 이번 전시가 주제가 웨이브. 이번 전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. 예, 안녕하세요. 저 작가 이승환이라고 합니다. 이번 BNS 갤러리에서 한 달간 전시를 하게 된 이 작품들은요, 전체적인 그 주제는 바다 또는 이제 파도 또 웨이브 이런 명칭으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. 제가 한 10년 전부터 그 바다의 작품들, 바다의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. 초창기에 그 바다를 제가 제작할 때는 거의 흑백톤의 모노톤의 작품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평선도 이제 있었고, 그 바다와 하늘이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이 되면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해변의 풍경 같은 그 풍광을 주로 많이 다뤘었습니다. 근데 그 이후에 수평선이 점점 사라지게 됐고, 하늘과 바다의 그 경계가 이렇게 딱 작가가 규정짓지 않으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상상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림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. 이 작가가 그 그림을 완결시켜서 결정지어서 이렇게 답을 주는 것보다는 그 전체적인 그 결말은 이 보시는 관객분들이 갖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보시게 된다면 좀 더 보시는 분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, 취향에 따라서 또 더 재밌는 그림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. 선생님 작품을 보면서 선생님 어떤 바다, 파도에 관심을 갖게 됐던 어떤 계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얘기 좀 해주시죠. 예. 제가 10년 전부터 그 바다를 그리게 됐는데요. 우연한 기회에 바다의 작품을 제가 그리게 됐어요. 그 이전에는 그 산을 가지고서 산의 전체적인 그 흐름, 또 그 안개, 또 그 운무 등을 표현하면서 그 전체적인 그 산의 그 기운, 또 기운 생동 이런 부분들을 표현했었는데, 그 산에서 이렇게 그 산 정상에서 그 안개가 낀, 운무가 낀 그 광경을 보면서 마치 그 운무가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바다를 그리게 된 동기가 이제 그 산을 통해서 바다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요. 그 바다를 그리면서 제가 그 자유로움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산과 바다를 병행하기도 했는데, 최근의 작품들은 주로 이렇게 바다의 형상들을, 파도의 형상들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. 네. 선생님 같은 경우 약간 칼라의 변화라고 이런 거를 좀 제가 느끼겠는데요. 지난번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흑백사진처럼 느낄 정도로 예. 검은색을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, 예. 어떤 칼라의 변화? 이 예. 부분도 조금 더 언급해 주시죠. 예. 제가 이제 주로 그 먹으로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바다의 표현도 먹으로 표현을 주로 많이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재료적인 문제도 제가 잘 다룰 수 있었던 재료를 다루면서 진행이 되긴 했지만은, 제가 그 여러 바다를 많이 보진 못했지만 제가 본 바다 중에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바다 중에 하나가 제주도의 바다였습니다. 그 제주도 바다는 그 현무암이라 그러죠. 그 화산에서 그 용암이 흘러내려서 그 바위를 이룬 그 현무암이 그 검은 색깔, 검붉은 색깔, 검푸른 색깔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고, 그 바다 밑에 그 현무암들이 깔려 있는 그 모습,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백사장, 모래사장이 아니라 현무암이 깔려 있는 그 바다를 보면서 제주도의 바다가 검은 바다처럼 보였습니다, 저한테는. 그리고 다른 바다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 깊이감이 있고 무게감과 그 장엄한 느낌들이 왔었거든요. 그래서 바닷가에 해변에 모래사장이 있는 것과 달리 그 현무암들의 마치 그 조각품, 조형물들 같은 그런 현무암들과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 바다를 보면서 제가 많은 그 감동을 받았어요. 그래서 표현 자체를 그 검은 바다,
검은 바다를 그리기 시작했고, 또 그리고 그 검은 바다를 그릴 때만 하더라도 수평선이 분명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바다를 주로 많이 그렸습니다. 근데 그 이후에 좀 더 다양한 바다를 제가 표현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색감도 이제 바다의 색깔, 초록 색깔 계통, 또 녹색 계통, 또 그리고 이 블루 계통의 색깔들로 점차 변화를 줬는데요. 그 블루의 색깔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가장 단순한 블루가 아니라 그 블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. 그 바다를 보게 되면은 깊은 곳과 낮은 곳, 그리고 또 뭐 흐린 날과 밝은 날, 그 빛이 반사되는 부분,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빛의 조절, 또 날씨에 따라서 그 색깔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서 색깔의 변화가 왔던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저기 이승환 선생님 작품을 굉장히 궁금한데요. 예. 여기 지금 그려지는 어떤 제작에 대한 과정? 예. 이거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아, 예, 그럴까요? 예. 네. 이 바다를 제가 그리면서 이 바다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무엇인가를 그 회화적으로 표현할 때 붓을 주로 많이 사용해서 그걸 도구로 사용하는데, 저는 이 바다의 물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붓도 물론 사용하지만 붓 위에 다른 이 물성,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제가 이제 화면에다가 옮겨놓는 느낌을 주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. 그래서 붓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느낌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이 캔버스가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 물감과 또 그리고 재료가 혼합되는 과정 속에서 뿌려지고 또 흘려지고 또 이제 캔버스를 제가 눕히고 세우고 흔들고 하면서 이 물감들이 서로 이렇게 혼합되고 섞이고 또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방향성, 통일성,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파도에서 물이 출렁거리면서 물결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방법들을 제가 이제 표현 방법으로 사용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느낌이 이 사실적인 바다를 표현하면서도 이 중간중간 나타내는 어떤 그런 형상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 바다의 파도, 또 이런 것들이 그 묘사돼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붓으로 붓질로 톤해서 묘사되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그 서로가 이 자연스럽게 섞여가면서 그 물성과 이 시각적인 효과가 더 한층 더 그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냥 그려지는 그림도 있지만은 그 서로가 물감이 흔들리고 기울어지고 흘러내리면서 서로가 섞이는 혼합성, 그리고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었던 형상들,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하나의 그 어떤 추상적인 부분들이 같이 혼합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파도며 바다일 수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가게 수상적인 묘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. 약간 어떤 우연성이면서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떤 예. 자연스러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감상자들한테 다가와서 예. 전체적으로 그 바다의 웅장한 이런 것들을 이제 화면에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관람자들 흡입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그래서 이번 전시를 또 잘 마치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 잠깐 해주시죠. 예, 뭐 큰 계획은 뭐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 하는 게 가장 큰 계획이고요. 매년 개인전을 할 생각입니다. 개인전을 열어서 여러분들하고 또 관객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제 그림이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또 뭐 길게 내다보진 못하지만 개인전을 하면서 그 다음 작업할 것들이 약간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. 그렇게 구상되고 있는데
5월 작품은 이제 블루 계통의 파도 웨이브를 주로 했다면은 그 다음 전시 때는 이 색깔에 대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다른 색깔들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, 또 그다음에 이제 이 파도가 주로가 됐다면은 다음에는 이 하늘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부각을 시켜서 하늘 바다 또 아니면 하늘이 가지고 있는 깊은 그 느낌들, 또 그 하늘이 가지고 있는 결들, 이런 것들을 구름을 통해서 또 날씨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되는 어떤 그런 그 우주의 어떤 변화, 기상의 변화들을 좀 더 한번 좀 표현해 볼까 하는 생각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. 예, 오늘 수고하셨고요. 예. 다음 기회에 독점을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소장님 감사합니다. 예.